지난 2016년 치러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단 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민들레 호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첫 번째 순서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안식처 미션하우스를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1일 오후 3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립니다. 대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맡았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화합을 위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교단 전체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선거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와 임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는 선거 무효 판결은 곧 당선 무효로 볼 수 있다며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당초 내달 7일까지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 무효 판결이 가처분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호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안식년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하더라도 머물 만한 거처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사비를 털어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선교단체 미션 아일랜드는 소속 교단에 상관없이 선교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션하우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작은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처분하고 선교지로 향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선교사들은 오히려 고국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돼버립니다. 때문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형제들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친척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는 2017년 12월 기준 27,436명. 선교사 파송국가 2위란 명성을 얻었지만 선교사들을 위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선교사 숫자에 비해 선교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년 만에 어렵게 찾은 고국이지만 선교사들은 마땅한 거처 없이 여러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기 일쑤입니다. 찾는 선교사는 많지만 들어갈 수 있는 선교관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체나 교단 소속 선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타교단의 소속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관이 운영되는 것은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지만 미션하우스에 머물고 싶단 선교사들의 문의는 벌써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용 대표는 끝으로 미션하우스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협력해 머나먼 타국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신도로서 선교사를 섬기는 장 대표의 사역이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상징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개 교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예배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됩니다. 4월 1일 오후 3시부터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회장을 맡은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부활의 영광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선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며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부활절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연합예배 준비를 계기로 동성혼 입법화와 종교인 과세, 이슬람 확산 등 산적한 사회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국가 회복을 주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연합예배 설교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설교를 전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준비위 관계자는 조만간 새로운 설교자를 세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8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열린 건데요. 일부 보수단체에선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그리스도교란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함께 창립한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마련한 겁니다. 기독교 측에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교회협 회원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교회협 이용정 총무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서 값비싼 일치와 친교를 고백하며 하나가 되어 오늘 억압과 착취의 땅 우리의 갈릴리로 나아갑시다. 신앙과 직제협의회 소속 교회들은 베드로가 사도들 중 으뜸으로 선택된 날과 바울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천주교 교회력에 따라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완전한 일치란 목적에 따라 기독교와 천주교식 예배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고 참석자들도 친교와 화합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unity of our churches may become an ever more radiant sign of hope and consolation for all mankind. 한편 기도회가 열린 가회동 성당 주변에선 일부 교계 보수단체가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치운동은 500년 전 종교개혁을 헛수고로 돌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라며 교단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교회협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5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6% 내린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셋째 주 6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리얼미터 측은 밝혔습니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가상화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가 집중됐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명 발표로 전현직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어지러운 전국 상황이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을 앞세운 북측 사전 점검단이 박람해 강릉과 서울의 공연장 시설을 둘러보고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첫째 날 강릉을 방문한 현송월 단장은 강릉 아트센터와 황영조 기념체육관을 둘러보고 공연에 필요한 무대 설치 여부, 음향, 객석 규모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진 서울에서의 현장 점검에선 남산 국립극장과 예술의 전당 등의 시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한 점검단의 박람회, 강릉과 서울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이익의 최고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법인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포함한 것으로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 3천억 원 이상 추산되는 금액엔 600억 원의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세제 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난동객이 보안팀 직원의 제압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호텔 보안 직원들은 객실 초인종을 무작위로 누르며 돌아다닌 A씨를 CCTV에서 발견하고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 A씨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한국교회 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내달 9일부터 25일 동계올림픽 기간과 3월 9일부터 18일 패럴림픽 기간 동안 봉사와 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사단은 경기장 인근과 강릉, 평창, 정선에서 해외 참가 선수단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리 공연도 진행합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종교인 과세를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총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26일과 30일, 2월 1일은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전남 전북 지역과 충청 대전 지역, 경남 경북 지역 등 권역별 교육 일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고세군이 지난해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 동안 총 63억 3,600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세군 관계자는 이영학 사건 등의 영향으로 거리 모금액은 줄었지만 기업과 단체 모금이 늘어 전체 모금액은 전년 대비 5%, 약 3억 원가량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오는 27일 숙명여고에서 제2회 컴패션 졸업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예배는 컴패션의 후원으로 자립 가능한 성인으로 자란 졸업생들이 한국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1000여 명의 후원자들과 에티오피아 컴패션 졸업생, 배우 차인표 씨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